반갑습니다. 경제역자유 환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버리셔야만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티스토리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모든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도 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뇌를 그냥 비우시고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뇌를 최적화한 상태에서 제 말을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편견을 가지거나 나만의 생각이라는 단어는 10분 정도 머릿속을 비우시고 백지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저는 블로그에 1일 1포스팅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개의 블로그를 하기 때문 이유도 있지만 1일 1포스팅이나 다량의 글을 작성하게 되면 쉽게 지쳐버리고 내가 글을 적는 건지 글이 나를 적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보통 유튜브나 전자책에서 쉽고 빠른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하고 스킬적인 요소도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고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말을 하지만 저는 항상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바로 써먹기도 쉽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의 기본은 글쓰기입니다. 기본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쉽게 넘어가고 기본이겠지 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뇌를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돈을 벌고 싶으니 스킬적인 요소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뇌한테 명령을 하면서 그냥 잊어버립니다. 히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글 애드센스 광고입니다. 광고는 제가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적는 글과 매칭되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글쓰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몇 가지 스킬적 요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이버와 구글 광고를 비교해 볼 때 키워드 광고 매칭률은 당연히 구글이 정말 높습니다. 구글은 광고를 3개를 넣든 4개를 넣든 내가 잡은 키워드로 본문의 광고 매칭률은 높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하단의 파워링크 광고는 키워드 광고 매칭률이 높지만 중간 광고는 매칭률이 그냥 꽝입니다. 구글은 매칭률이 좋기 때문에 문맥만 정확히 맞추면 키워드 광고 매칭률이 높습니다. 광고의 매칭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 키워드에 따른 문맥을 잘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문맥을 잘 맞추려면 글쓰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요소를 뒷받침하려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카피라이팅을 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글쓰기 방법의 앞뒤로 문맥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맥은 글이 맺고 있는 줄기라는 뜻입니다. 글에 나타난 앞뒤의 연결을 말합니다. 초보분들이 많이 착각하고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광고 배치나 구글 SEO, 스킬적 요소에 집착하고 이미지 삽입이나 광고 개수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맞지만 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처음에는 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애드센스 수익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보통 애드센스로 한 달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벌었다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틀리고 사기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개의 티스토리 블로그로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 수 있는 건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 스팟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 개의 블로그를 하면 되겠네 라는 것은 정말 단순한 생각입니다. 한 개의 블로그에서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하지 않고 꼼수적인 방법으로 여러 개의 블로그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저품질 아니면 애드센스 정지를 당할 겁니다. 유럽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블로그 광고를 보면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편견이 없는 것이지, 예전에 블로그를 하기 전을 생각해 보시면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 블로그에 대출 광고가 나오면 이 블로그는 불법 사이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맥에 맞는 글쓰기를 하게 되면 정확한 광고가 매칭되기 때문에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들에게 애드센스 광고는 즐거운 광고가 되게 됩니다. 즐거운 광고, 사람들이 클릭하는 광고가 되게 하려면 내가 원하던 글, 내가 알고 싶었던 글, 내가 알고 싶은 내용과 내가 궁금했던 내용의 글과 키워드가 매칭되고 거기에 광고까지 매칭이 된다면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은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글쓰기를 제대로 하려면 블로그 체류 시간도 높이고 CPC 단가, CTR을 높일 수 있는 완벽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블로그 체류 시간입니다. 글쓰기만큼 중요한 것이 블로그 체류 시간입니다. 글쓰기, 문맥, 블로그 체류 시간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체류 시간이 높다는 말은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높다는 것이고, 오래 머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광고를 클릭할 확률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블로그 체류 시간만 잡으면 CPC, CTR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피리 부는 소년에게 강아지가 졸졸 따라오듯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애널리틱스에서 한 개의 블로그 한 달 동안의 체류 시간입니다. 애널리틱스에서 체류 시간 확인은 애널리틱스 행동, 개요, 평균 페이지에 머문 시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평균을 보자면 지금 이 부분이 4분대입니다. 4분대 정도이고 5분대가 될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4분대에서 평균은 3분대 이상을 넘어갑니다. 블로그 체류 시간이 3분대 이상을 넘어가기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3분대 이상이 넘어가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체류 시간이 정말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블로그 체류 시간이 높다면 많은 글을 쓰지 않아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다른 사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역시 블로그 체류 시간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높습니다. 잘난 척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블로그 체류 시간을 잡게 되면 가성비 블로그가 운영이 가능하고 1일 1포스팅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의 포스팅만 해도 블로그 체류 시간이 높게 되면 가성비 블로그 운영도 가능하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블로그 홍보도 가능하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환이 네이버 블로그 평균 체류 시간은 341초입니다. 341초는 5분 41초입니다. 5분 41초라는 말은 상위 5만 개 블로그 그룹 평균이 156초입니다. 2분 36초 정도입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는 거의 5분 41초, 5분대가 넘기 때문에 상위 5만 개 블로그 중에서 체류 시간만 따지면 상위 5% 이내에 속합니다. 블로그 체류 시간이 높으면 내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타겟 설정도 가능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홍보하거나 상품을 팔 때도 다른 블로그에 비해서 판매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개의 블로그에서 체류 시간이 높은 블로그를 가성비 블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말이 아닌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가성비 블로그는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포스팅만 해도 광고 수익은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번 달만 50명이 넘는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스럽게 서론은 이렇게 적으시고 블로그 주제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적으시나요? 아, 그렇구나. 광고 배치는 이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맥은 요 정도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스럽게 일일이 대답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애드센스 수익이 갑자기 높아질까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보지 않고 2차 함수, 미분 공식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적분하는 방법 쉽게 알려주세요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설령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응용 공식에 들어가거나 숫자 1개, 주제 하나만 바꿔버리면 대본의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 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위해서 수학 공식을 들었지만 블로그 글쓰기 수준은 구구단 수준만 깨우치면 됩니다. 수학 공식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학작품, 소설 같은 글을 적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포스팅을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고 싶은 정도, 문맥에 맞는 핵심 한 줄, 남들이 원하는 정보를 문맥에 맞게 핵심 한 줄로 알려주면 되고, 남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핵심 한 줄, 남들이 궁금해하는 단점에 대해서 핵심 한 줄만 문맥에 맞게 추가하면 끝입니다. 솔직히 이게 어렵나요? 저는 이것보다 회사 다니는 게 수십 배 이상으로 더 어렵습니다. 초반에는 블로그에서 글을 어렵게 적지 마시고 전문적인 내용을 적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전문적인 내용에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블로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 100의 논리가 적용될 불필요한 이분법적 사고가 들어갈 내용도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깔끔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글쓰기 방법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는 차원에서 극히 일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기본적인 요소나 사람들이 원하는 문맥, 문장 구조, 예시 문구,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글쓰기 방법 등도 물론 있고 기본적인 요소들도 하나하나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유튜브에서 1부터 10까지 전부 다 얘기하면 영상은 길어지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 티스토리 전자책도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애드센스 수익을 얻기 위한 많은 내용과 실제 예시 문구도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책 가격은 비싸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실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